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교육 방식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는 예술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계시는 피아니스트 이지영 씨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나의 삶의 과정의 일부고 내 삶의 성장 과정의 일부고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다면 사람들한테 이게 바로 멘토링 피아니스트이자 멘토링 연주다. 이지영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지영 선생님,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멋지게 한번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저희가 멋지게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말이 이렇게 유창하지가 않아서 먼저 제 경력부터 그럼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이화여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고요. 네.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지금 귀국 후에 아이들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또 연주도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피아니스트 연주자이긴 하지만 이지영 선생은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EBS 출제위원도 하시고 또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또 뭐 멘토도 하고 주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연주보다 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과 정열을 가지게 되셨는가요? 일단은 저도 한 어머니로서요. 우리 두 아이가 이제 결혼하셨군요. 네네. 네.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이제 점점 네. 커가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로 대학생을 가르치지만 또 중고등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피아노뿐만이 아니라 좀 더 제가 사회 경험을 먼저 한 사람으로서 또 어떤 뭐 조언이라고나 할까 그런 얘기들도 함께 하면서 정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피아니스트로서의 성장이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또 어린이들까지도 그렇게 제가 함께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럼 주로 어떤 강의를 하시나요? 강의는 다른 여느 피아니스트들과 다름없이 똑같은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멘토 역할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경기도에서 하는데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좀 주관하는 그런 멘토링 사업 프로그램에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참석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서 만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1대2 또는 1대3 정도로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하면서 더욱더 이제 저도 많은 걸 배웠고요. 또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더 넓혀 나가야겠다. 피아노 이외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게 됐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던가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후에 꿈 멘토링 콘서트라고 해서 이제 인기 강사들, 인기 멘토님들을 초청해서 다시 그 강연에 쓰는 강연하는 그런 이제 멘토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제가 서게 돼서 참 영광이었죠. 네. 네. 아이들이 특히 10대 아이들은 피아니스트라 그러면 어떤 판타지 같은 거 가지고 있지는 않던가요? 그렇죠. 뭐 손이 예쁠 것이다. 뭐 손이 이렇게 길고 뭔가 말투도 다르고 뭐 우아하게 그런 이제 아이들이 그런 환상을 가졌었는데 저를 보고서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그냥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좀 더 소탈하고 또 솔직한 그런 모습에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벤자민 인성영재학교하고 인연을 맺어서 이제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는 뭐 어떤 학교입니까?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미국 그 화폐 그 $100 지폐에 그 나오는 인물이시잖아요. 네, 유명하죠.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은 초등학교를 중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물, 뭐 과학이면 과학, 또 네. 정치면 정치 이렇게 굉장한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이랑은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의 그 목적 그러니까 입시를 해야 된다. 네. 또 성적을 잘 내야 된다 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많이 다르죠, 방향이. 네. 근데 그분을 어떤 그 모토로 해서 요즘 말로 벤치마킹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대안학교를 네. 설립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학생들이 학교 가는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자기가 정말 원하는 공부를 이제 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학교를 잠깐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를 들어와서 직접 경험을 하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의 소중함을 안다든지 또 부모님이 얼마나 부모님에 대한 그런 감사함 이런 것들을 네. 알게 하고 또 이제 여기서는 1년에 이제 개인의 프로젝트를 하나씩 이제 네. 정해서 그게 네. 이제 1년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그 프로젝트를 이제 완성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멘토링 시스템이 굉장히 독특하군요. 네, 멘토링 시스템은 여러 다방면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인들이 주로 많아요. 뭐 교수, 네. 또 변호사, 또 CEO, 또 네. 저 같은 예술가들, 네. 미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지금 현재 학생들은 오히려 30명 안쪽이에요. 네. 근데 멘토들은 거의 2배에서 3배수가 지금 될 만큼 멘토들이 많이 계시고 아이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네. 네. 그 멘토 역할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 지금 이정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이들하고 지칭된 학생들한테 주로 뭐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요, 이정 선생은? 저는 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선생님 잘 안 구해져요. 뭐 그런 얘기들 할 때 그 아르바이트가 정말로 네가 원하는 아르바이트냐? 네가 네 꿈과 네 비전을 위해서 가기 위한 그 어떤 과정에 있는 아르바이트냐? 네. 진짜로 원하는 거냐? 그래서 항상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것에 한 발 더 앞서가기,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것을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 멘티 학생 중에 한 명은 이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었어요. 근데 이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를 택하면서 뭐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봉사활동으로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미술 분야에 벽화 그리기를, 그러니까 먼 거리지만 네. 벽화를 그리러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느껴진 어떤 보람이나 자기가 좀 더 꿈을 향해서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느낀 거는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이렇게 멘토들한테 벌써 퍼뜨릴 수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그랬더니 그 멘토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벽화 작업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그 이제 뭐 도예예술가 협회 회장님 이런 분들과 같이 또 조인이 돼가지고 직접 가서 직접 그 벽화 작업을 할 수 있다든지.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느끼는 거는 정말 내가 뜻을 세우니까 되더라. 주위의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오고 도와준다. 그리고 그런 걸 느끼면서 정말 내가 뜻을 세우면 네. 내가 선택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다고 저희 이제 나눔을 이렇게 하거든요, 서로. 네. 근데 이정 선생 개인적으로는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시고 또 미국에
위스콘신 대학에서 음악학 박사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피아니스트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멘토 멘티의 이제 열정을 쏟고 그런 데 대해서 혹시 뭐 후회라든지 뭐 자괴감 같은 건 없나요? 그게 더 보람이 있습니까? 연주자의 길보다는? 굉장히 연주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연주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네, 연주를 많이 했죠. 그리고 네. 이제 제가 귀국한 지 한 7년, 지금 8년째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너무 열심히 했어요. 어떤 제 선에서. 그리고 들어오는 연주 마다하지 않고, 또 연주, 또 좋은 연주가 있으면, 이것도 해야겠다 했는데, 네. 네. 그 연주를 하면서 어떤 느끼는, 그 무대를 하나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 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내려왔을 때 어떤 허탈감 그런 게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 허탈감이 왜 자꾸 느껴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연주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도 그럼 마찬가지다. 내가 아무리 피아노의 테크닉적인 면을 가르치고 음악성을 강조하지만 그래서 너네는 피아노를 쳐서 뭘 할 건데, 무엇 때문에 이걸 할 건데.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그 다음 단계는 이거를 성취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박사과정을 성취해야 되고, 네. 다음 단계는 연주를 자주 해야 되고, 어떤 그 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성취하고 나니까, 그래도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멘토링 프로그램에 들어갔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멘토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벤자민 인성영재학교까지 왔는데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 이 음악이 즐겁지 않고 막 그게 스트레스고 이거를 어떻게든 이루어야 되는 완벽하게 이루어야 되는 테크닉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 연주 무대에서는 그렇게 전해지는 거죠. 관객들한테도. 네. 근데 이게 정말 나의 삶의 과정의 일부고 내 삶의 성장 과정의 일부고 그래서 음악이 좀 더 빛날 수 있고 또 밝을 수 있고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다면 사람들한테 네. 줄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멘토링 피아니스트이자 멘토링 연주다. 얼마 전 세종문화관 챔버홀에서 독주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독주의 부제가 빛을 담다라고 붙였죠? 근데 빛을 정말 담을 수가 있던가요? 담으셨습니까? 너무 담고 싶어요, 사실은. 네, 네. 제가 연주하는 그 피아노 선율이 또 제가 그때 연주하는 당시에 그 마음이 정말 빛처럼 빛나서 그 공연장을 이렇게 환하게 비추고 또 그런 에너지들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가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환해졌으면 하는 엄청 멋있군요. 네, 그런 마음에서 제가 그 부제를 붙여봤어요. 항상 연주 무대에 오른다는 거는 항상 연주자들한테는 참 조금은 긴장이 되고 또 욕심이 생기고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조금은 긴장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정말 빛을 담아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연주에 임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빛을 담아 가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 간곡한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떤 순서로 되는지 그러니까 설명하고 나서 제가 여기 앉은 다음에 달빛이 뜬다는 거를 서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떻고 이전 공연과 다른 오늘 리허설을 해보니까 아주 좋은 예감이 들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함께 감상하고 또 더 밝아지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정적으로 폭발적으로 제 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잘 왔다 싶었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 멘토님이라서 그런지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서울에 첫 차 타고 와서 좀 피곤한 상태였는데 연주 듣고 힐링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막 힘들었던 거랑 피곤했던 게 싹 씻겨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대중가요 중에 뭐 연극이 끝난 후 이런 대중가요가 있는데 이제 이정 선생 공연이 끝난 후에 공함이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멘토링 봉사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충족되고 있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네. 그 멘토링 을 위한 콘서트를 하고 싶은 게 제일 까지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서 네. 멘토링을 위한 네. 연주회까지.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물론 연주로서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네. 물론 연주자의 그런 어떤 연주 자세도 중요하겠죠. 그야말로 네. 스트레스 받고 막 이걸 어떻게든 완벽하게 네. 성취해서 틀리지 않고 이렇게 연주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닌 이걸 어떻게든 밝은 에너지와 좀 더 아이들한테 감동을 주고 서로 공감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해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중요하겠지만 또 거기서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뭐 해설자를 세운다든지 또는 제가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연주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네. 좀 더 생각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은 해설이 있는 멘토링 콘서트쯤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해설이 있는 멘토링 콘서트. 그럼 그런 해설이 있는 멘토링 콘서트 같은 레퍼토리는 뭐 어떤 게 적당할까요?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학구적이거나 좀 어렵거나 이런 것보다는 네. 일단은 대중들한테 많이 좀 알려진 그런 연주 곡목들이 좀 낫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잘 알려진 멜로디만으로 네. 하는 거에 어떤 중점을 두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어떤 저한테 일단 뭔가 감동이 있고 이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줄 때 어떤 이러한 이점이 있겠다 하는 곡들은 어떤 곡이든 네.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얼마 전 연주회 레퍼토리 보니까 드뷔시 음악도 있고 상당히 난해한 곡들도 있던데, 이제, 해설이 있는 멘토링 콘서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청소년들에게 좀 이해가 쉬운 그런 레퍼토리를 하시겠군요. 네, 지금 현재 지난번에 했던 네. 리사이틀에도 제 나름대로는 대중들한테 좀 알려져 있고. 라프말로프도 있고. 네네. 드뷔시의 달빛도 뭐 어디 광고나 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 슈만의 어린이 전경 안에 보면 트로이 메라이라고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감미롭죠. 듣는 네. 네. 그런 음악들을 나름 선정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많이 좋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생을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정생은 피아니스트보다는
어떤 교수라든지 교사,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잡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정작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실례가 아닌지 모르지만. 너무 행복하죠. 아이들이랑 함께 할 수 있고, 네. 제가 제가 뭔가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지영 선생은 선생님 덕분에 나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었고, 그때 어려웠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지길 원하는데 너무 행복한 말씀 감사합니다. 나라 밖에도 이렇게 그 피아니스트 또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음악가가 멘토링 콘서트를 계획하고 하거나 또는 그런 콘서트가 있습니까? 전례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 YTN 사이언스에서 이제 뮤직 앤 아트라는 걸 잠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고향 예고에서 꿈 멘토링 토크 콘서트라 그래서 피아니스트 김현정 님이 오셔가지고 멘토 역할도 하시고 또 그 피아노도 치시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분도 참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구나 학생들한테. 네. 나라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작은 신의 아이들이라는 그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그 장애 애들한테 이제 이런 음악을 가르쳐서 소통하고 그런 영화가 있긴 했는데. 네. 아이들한테 작은 신의 아이들요. 제가 한번 그거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해외 사례까지는 사실 모르겠고요. 아마 많은 피아니스트들이든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의 어떤 그 커리어를 이렇게 좀 쌓으신 분들은 아마 똑같이 느끼는 그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될 거예요. 제가 하는 말에. 그래서 자기 분야의 어떤 제 1인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레벨에 올라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어느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어린 시절과 또 내가 멘토로서 역할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 또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다시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면 정말 마다하지 않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예술가의 아우라보다는 교육자의 아우라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군요. 근데 앞으로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아이들의 좀 성장을 돕기 위한, 그러니까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연주회? 좀 약간 스토리텔링이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감성을 좀 자극해서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내가 그랬었지 하지만 지금은 나도 일어날 수 있어. 아니면 난 저걸 선택해야겠어. 이런 스토리텔링 음악 그 콘서트를 하고 싶은 게 제 계획이고요. 그래서 아마 일지아트홀에서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이정 선생님 모셔서 이제 얘기를 나누니까 멘토를 함으로써 오히려 행복하다는 그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요. 멘토를 하면서 아이들과 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도 되지만 가장 성장하는 건 바로 저인 것 같아요. 그걸 하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참 뭔가 어른들이 진정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부모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욕심이 많고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성취 욕구를 이렇게 막 자극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제 3자 입장이면서 그런 멘토링을 할 때는 정말로 아이들이 예쁘고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간절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저도 이제 마음의 힐링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죠. 그 멘토 역할을 하면서 점점 더 큰 기쁨을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예술적인 감성을 일깨우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